브레이크 없는 금리 인상, 이번엔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4연속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 좀 예상했었던 겁니까, 시장에서? 네, 시장에서는 뭐 이번 달에 하는 거는 뭐 거의 100%다 예상을 하고 있었고, 시장의 관심사는 이제 12월에 어떻게 할 거냐, 연준이 뭐 0.75로 할 거냐, 0.5로 할 거냐, 요거에 대한 이제 관심사가 좀 높았는데, 일단 이제 이번에 뭐 명확하게 시그널을 준 건 아니지만 성명서에도 나와 있던 게 뭐냐면 누적된 통화 긴축 정책이 경제 활동에 인플레에 미치는 지연된 영향을 고려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이제 물가만 신경을 썼는데 이게 이제 자꾸 이제 누적이 좀 되다 보니까 경기 침체으로도 좀 커지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속도 조절도 한번 고민은 해보겠다라는 게 지난번 FOMC랑 이게 이 문구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들어가면서 이제 시장에서 이제 12월에는 그 자이언트 스텝이 아니라 이제는 빅 스텝으로, 그러니까 0.5%로 좀 속도 조절을 하겠구나. 그래서 사실 요 성명서 나오고 나서는 미국 증시가 바로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연준장의 그 기자회견 때문에 다시 이제 좀 급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언급하신 연준 의장의 발언 어떤 내용인지 먼저 얘기를 좀 듣고 오겠습니다. As I've said in the last two press conferences, it will become appropriate to slow the pace of increases as we approach the level of interest rates that will be sufficiently restrictive to bring inflation down to our 2% goal. There is significant uncertainty around that level of interest rates. Even so, we still have some ways to go, and incoming data since our last meeting suggests that the ultimate level of interest rates will be higher than previously expected. Our decisions will depend on the totality of incoming data and their implications for the outlook for economic activity and inflation. 네, 파월 의장 아직 가야 할 길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예상하는 금리의 최고 수준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까지 예상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번을 그냥 딱 요약을 해드리면 세 가지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에 기대했던 이제 연준이 피벗한다, 약간 속도를 늦춘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예상한 것처럼 어느 정도 된 거는 같아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세 번째가 문제인 게 아까도 이제 인터뷰에서 나왔지만 일단 금리 인상 폭이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내년에 그러니까 최종 금리라고 하거든요. 보통 표현을. 근데 그걸 4.5에서 6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번에 연준 의장이 좀 발언을 보고 일단은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5%까지 올라가겠구나. 그러니까 조금 더 높게 하겠다고 좀 언급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면 4.6이 아니라 그 다음은 사실 5%거든요. 그럼 내년에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한 번은 더 올리는 거죠. 내년에 금리 인상을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예상을 했는데 그건 아니고 이제 두 번 아니나 세 번 더 올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좀 전망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좀 더 이 폭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 이 기간이라고 그러죠. 언제까지 올릴 거냐. 이것도 사실 명확한 발언을 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것도 내년 사실 하반기에 좀 금리 인하 기대감도 약간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상 그걸 일축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보다는 어쨌든 물가나 이런 것들이 좀 충분히 낮아질 때까지는 긴축 기조를 계속 유지를 하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12월에 대해서 모두 다 좀 오케이를 했는데 아직은 좀 멀었구나.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구나. 이런 이제 발언들이 좀 나오면서 주식시장은 불확실성을 좀 싫어하거든요. 차라리 그냥 확실하게 뭐 언제까지 하겠다 이걸 언급을 해주면 좋은데 아직도 끝이 안 보이는구나. 요 우려 때문에 좀 금융시장이 미국이 좀 많이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네. 염 이사님은 전문가이시자 또 현장에 계신 분으로서 이 파월 의장의 지금 이런 그 모습이 이게 너무 지나치게 맵합니까? 아니면 뭐 적절하게 하는 겁니까? 저의 그냥 개인적인 좀 느낌을 말씀드리면 작년부터 좀 실수를 많이 했잖아요. 작년에 사실 4월부터 금리가 이제 오르기 시작할 때 그때 많은 이제 사람들이 시장 참가하는 분들이 좀 경고를 해줬거든요. 이제부터 좀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물가 이렇게 오르는데. 근데 그때 이제 일시적이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했다가 이제 올해 완전히 좀 틀려버렸죠. 그래서 본인 입장도 좀 난처한데, 그래서 지금 이제 연준의 목표는 물가로 생각을 하고 시장 예상보다 굉장히 타이트하게 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 올리는데, 지금 그렇게 올리는데도 물가가 안 잡힙니다. 자기 의도대로 지금 아직도 8%대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본인도 이게 정책 결정하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또 요즘에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일본이 지금 미국 국채를 많이 갖고 있는데 이거 좀 판다는 얘기도 있어요. 엔화가 너무 약하다 보니까. 그러면 미국의 국채 유동성에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우리나라도 요즘에
또 국채 시장도 그렇지만 채권 시장에 한번 문제가 생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도 그러지 말란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속도 조절도 좀 어느 정도 하긴 해야 되는데 또 물가도 잡아야 되고 자기가 해놓은 말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연준 의장도 좀 명확하게 본인이 지금 스탠스를 좀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좀 선제적으로 모든 걸 해야 되는데 지금 하는 거 보면은 항상 이제 확인하고 예. 좀 뒤늦게 하는 좀 그런 경향들이 있어서 좀 이게 지금 금융시장과 좀 자꾸 예. 엇박자가 나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상황이 그만큼 또 복합적이라는 네. 또 분석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금리를 높이고 있는데 미국의 고용 시장은 또 탄탄하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연준 의장도 뭐라고 했냐면 원래 네. 고용을 되게 중요시하게 했고 이제 자기가 금리를 그 금리 인상 속도를 낮추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로 고용이 좀 꺾여야 된다. 그러니까 고용 실업률이 올라가야 된다고 언급을 했는데 예. 오늘 발언에서 뭐라고 했냐면 고용을 너무 그렇게 중요시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고용이 지금 안 꺾여요. 네. 근데 무슨 발언을 했냐면 그 베이비 부모 세대가 많잖아요. 미국 지금 은퇴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은퇴자들이 지금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예. 고용을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고용할 수 있는 인력들이 점점 부족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들어서 이건 구조적으로 고용이 좋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고용을 또 너무 신경 쓰면 안 될 것 같다. 또 이런 식의 좀 약간의 또 다른 발언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이 해석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계속 네.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 구하기가 어렵다 보면 기업들은 임금을 더 줘야 되고 네. 임금 올라가다 보면 이제 인플레가 더 심해지고. 예. 그러니까 이제 파월 의장 자체가 이렇게 잘 가늠을 못 하겠으니까 시장 참가자들이 더 불안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게 좀 경로를 제시해 주면 좋은데 그게 좀 안 보이고 그 어떤 이제 데이터에 좀 의존을 하고 그리고 이제 FOMC 뭐 매번 그런 건 아닌데 할 때마다 조금씩 약간 이게 말들이 좀 바뀌는 경우도 좀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제 연준 의장에 대해서 좀 이렇게 FOMC가 끝나고 나서 항상 이게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네. 그런 것도 좋은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의장의 발언에 따라서 너무 이렇게 출렁이는 건 좀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 거죠, 사실. 그렇군요. 일단 미국이 지금 파월 의장이 최종 금리가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걱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차이가 1%포인트 차이 나게 된 건가요? 네, 1%까지 이제 벌어지게 네. 됐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3%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 4%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물론 예전에도 기준금리 역전된 적이 없는 건 아니고 가장 높았던 시기가 96년에서 2001년이 1.5%, 그러니까 미국이 그때 금리가 더 높았습니다. 예. 그랬던 적도 있긴 있는데, 근데 뭐 그때 환경과 또 지금은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뭐 무조건 뭐 그때랑 지금 좀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게 뭐 그냥 없었던 이슈는 아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지금 한국은행도 지금 굉장히 고민이 큰 게 뭐 비상 거시대책 경제 회의도 한 것 같더라고요. 방금 예. 보니까. 근데 거기서도 이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지금 미국이 또 금리를 어쨌든 크게 올렸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제 금융시장에 좀 영향을 좀 체크해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나올 수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또 자금이 빠져나갈 수도 있잖아요. 외국계 자금들이.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좀 점검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한국은행의 고민은 뭐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가계부채가 좀 많고 네. 지난번에 그 강원도에서 레고랜드 한번 사건이 터졌잖아요. 근데 여기서 미국을 또 보조를 맞춰서 너무 또 크게 빅스텝을 계속 밟다 보면 채권 시장에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이나 금융당국의 좀 고심이 그러니까 금리를 따라서 안 올릴 수도 없고 예. 또 너무 따라 올리자니 경제가 좀 굉장히 시중에 돈이 안 예. 도니까요. 예. 그래서 좀 굉장히 좀 딜레마에 좀 빠진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건 이달 24일에는 두 달 연속 빅스텝 0.5%포인트 인상 유력하다고 아까 이제 하는데 네. 자, 그럼 이제 파월 의장은 뭐 내년 하반기에도 금리 인하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다음에 이제 5까지 올릴 것 같다. 그럼 우리는 내년에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 것으로 보시는지 전망 좀. 일단 이제 한국은행에서는 저번에 금통위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이 총재가 이창용 총재가 약간 기존에 하는 총재랑 스타일이 되게 다르시더라고요. 보통 그전 총재님 같은 경우는 미리 언지를 안 해줍니다. 가이던스를 안 줘요.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3.5 정도를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때 보니까 약간 이제 가이던스를 준 거죠. 예. 요 정도까지는 목표로 하고 있다. 물론 그게 목표가 아니고 상황이 바뀌면 또 올릴 수도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한 경우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가이던스를 주시는 분이라 아마 이번에도 이제 빅스텝 하면 바로 가거든요. 이제 하느니 얘기했던 3.5까지 한 번에 가게 될 텐데 네, 네. 이번 24일 날 아마 이제 한은 총재가 또 언급을 해줄 것 같아요. 가이던스를 더 올릴지
아니면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지금 봤을 때는 3.5 이상은 좀 무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다만 제가 봤을 때는 위쪽을 좀 더 열어놓을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는 게 뭐 엄청나게 뭐 4%를 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근접할 가능성이 높은 게 이번에 그 나왔던 우리나라 10월 달 또 물가 지수가 이게 안 꺾이고 또 올라가 버렸습니다. 네. 이게 좀 꺾였으면은 3.5에서 좀 막았을 수도 있는데 이게 올라갔기 때문에 아마 3.75까지는 한 번 더 올리지 않을까 그런 가이던스 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사전에 방향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게 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건가요? 어떤 건가요? 시장이 오히려 이제 그런 언지를 좀 해주면 유연하게 좀 해주면 예. 뭐 완전히 그 못을 박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주면 시장이 이 기준금리나 이런 걸 보고 시중금리가 따라가거든요. 그러면은 이 금융시장에 참가하는 뭐 투자자도 마찬가지고 또 채권을 통해서 많은 기업들이 자금 조달하잖아요. 그럼 계획을 세우기가 좀 용이하죠. 근데 이제 파웰 의장처럼 이렇게 명확하게 시그널을 안 주면 굉장히 계속 불안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면에서 물론 뭐 그게 무조건 장점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예. 그렇게 해주면 이제 금융시장이 좀 거기에 미리 좀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장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우리도 미국도 물가가 가장 큰 변수,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데 10월에 이제 정점일 것으로 정부가 기대를 했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하시고 네. 앞으로의 물가 추이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번에도 그러니까 이게 물가가 쉽게 안 꺾인 이유 중에 하나가 좀 환율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물가 올라갔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전기가스 수도요금 같은 이제 이 서비스 요금 같은 건데 네. 이게 일단은 통계 작성한 이후로 가장 높게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뭐 석유 가격이라든가 원자재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럼 그게 반영이 되면 사실 물가가 꺾게 되는데 이게 왜 반영이 잘 안 되냐면 우리나라 원달러 환이 1,400원을 넘다 보니까 환율이 올라가면요, 이 수입 물가가 당연히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네. 비싸게 더 들어와야 예. 되니까. 그래서 이걸 좀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원화로 환산한 그 수입 물가가요, 작년 대비해서 24%. 그러니까 원화로 환산을 안 했으면 4% 오르는 게 맞는데 여기에 원화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가 떨어진 거죠. 환율이 올라가면서 그걸 대입을 했더니 24%가 된 거예요. 20%더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물가를 지금 낮추지 못하는 요인이거든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돌아가면 달러가 좀 빠져야 됩니다. 네. 이 강달러가 좀 약해져야 우리나라 물가도 좀 약간 숨통이 트이고 한국은행 총재도 좀 이게 통화정책 운영하는데 여유가 생길 텐데 아직은 달러가 좀 너무나 또 강한 상태거든요. 그건 미국 금리하고도 연동이 돼 예,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 지금 물론 여기서 지금 달러가 더 오르진 않는데 아직도 높은 레벨이에요. 그래서 근데 사실 이제 그게 또 꺾이려면 미국 물가가 또 꺾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미국 물가가 좀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좀 낮게 나오면서 완화되면 달러 약해지고 그럼 우리나라 시장도 좀 숨통이 틀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금리 인상 파장 전문가가 짚어봤습니다.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